물건 진열은 엉망이고 포장지는 찢어져 있고 게다가 점원들은 잡담이나 하고 있고 계산대는 긴 줄이 늘어서 있으니 손님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죠. 마호로바 재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슈퍼마켓이 너무 편리해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슈퍼마켓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의 슈퍼마켓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탈리아인 여성입니다.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 중인 그녀는 한국과 모국의 슈퍼마켓이 너무나 다른 것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 슈퍼마켓이 저녁부터 밤까지 일할 수 있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한국식 일처리 방식을 여러 가지 배우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하지만 유학 기간이 끝나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귀국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대학으로 돌아간 후 한국에서처럼 망설임 없이 슈퍼마켓, 야간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그녀였지만 예상치 못한 전개에 휘말리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디 마지막까지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국 대학교에서 유학하며 한국 문화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귀국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10대 중반, 언젠가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후로는 이탈리아 학교에 평범하게 다니면서도 틈만 나면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에 비하면 한국의 사회나 문화, 습관에 대해 훨씬 잘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역시 인터넷으로만 찾아보는 건 소용없나 봐요.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짜 모습은 알 수 없는 법이죠.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놀랐던 점이 정말 많아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예를 들면 거리를 걷다 보면 한국에는 자동 판매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자동 판매기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마사가 이런 것까지 길거리 자판기에 넣어서 무인으로 판매하다니 하고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음료수의 경우 같은 자판기 안에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캔 수프, 과자, 그리고 빵, 어느 것 하나 눈을 뗄 수 없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신기한 자판기를 발견할 때마다 저도 직접 사보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담배나 잡지, 신문 자판기 앞에서는 남성분들이 상품을 고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원두를 직접 갈아서 추출하는 타입의 커피 자판기라든가 냉동 주먹밥이나 볶음면이 내장된 전자레인지로 데워져 나오는 타입의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고 젓가락까지 함께 나오는 놀라운 것까지 있었어요. 물론 이탈리아에도 자판기는 있어요. 하지만 돈을 넣었는데 상품은 나왔지만 거스름 돈이 안 나온다거나 자판기 안에 재고가 없는데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동전도 돌려주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분 나빴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몇 년 동안 이용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자판기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현금이 들어있는 기계를 경비원도 없는 길가에 방치해둬도 안전 대책은 괜찮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자판기가 파손되어 안에 현금을 도난당할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좋은 치안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니 심야든 새벽이든 기숙사 제 방 창문에서 길을 보면 젊은 여성이나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조깅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놀라웠어요. 아, 맞다. 자판기를 지키는 경비원은 없지만 공사 현장에는 경비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도둑 방지가 아니라 공사 관계자들이 공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한국의 거리를 걷다가 영무원이나 점원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데 한국어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는 영어로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으로 모두가 영어를 배우니까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놀랐어요.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입학시험 과목에도 있는데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다 보면 영어를 쓸 기회가 없다고 한국인 학생들이 말하더군요. 하지만 가게 이름이나 길거리에서 보이는 광고에는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는 카페나 레스토랑 이름에 많았던 것 같아요. 가게나 공공시설 화장실에 온열 변좌나 비데 기능이 있는 것에도 놀랐어요. 표시가 한국어라서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 방에서 찾아봤죠. 사용법에 익숙해지니 그 쾌적함과 편리함에 감탄하고 말았어요. 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큰 식당이 있어서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한식과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도 저는 몇 번 이용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대학에서 먹는 학생도 있었고요. 대학 식당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갔던 시내의 저렴한 레스토랑에서도 어쨌든 한식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한식하면 김치와 불고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학생도 교직원도 매일 스시를 먹는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이 있다는 것도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이탈리아에서 여성 전용이라고 하면 저는 요가나 헬스클럽이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기숙사에서 한국인 학생에게 여성 전용 칸에 대해 물어보니 이용하는 여성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거겠죠. 지하철 안이 생각났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좌석에 앉아 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빈자리가 있어서 앉자마자 바로 눈을 감고 남성도 여성도 주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졸기 시작하다니 이탈리아에서는 본 적 없는 광경이에요. 지하철 안이 조용하고 짐을 도난당할 걱정이 없다니 부러워요. 아, 맞다. 책가방을 맨 초등학생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통학하는 모습도 봤어요. 언빌리버블, 초등학생이 혼자서 등하교하다니. 정말 한국의 거리는 안전한가 봐요. 그 외에 놀랐던 점은 한국 남성들이 여성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익숙해지기까지는 여러 상황에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거나 코를 훌쩍이는 것은 특별히 매너 위반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이 점이 이탈리아와는 전혀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국수를 먹을 때 소리를 내는 것도 코를 훌쩍이는 것도 NG거든요. 하지만 코를 푸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오케이. 다른 나라에서 살 때는 매너의 차이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대학에 가거나 거리를 걷거나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하며 놀랐던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슈퍼마켓이에요. 어느 날 저와 같은 유학생이자 같은 대학의 여성 전용 기숙사에 사는 한국인 미나에게서 제안을 받았어요. 소피아, 대학교 후문 근처에 새로운 마트가 생겼잖아. 같이 가보지 않을래? 물론 가고 싶어. 그때까지 저는 편의점에서는 여러 번 쇼핑했지만 대학이나 기숙사 식당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다행이다. 나 한국 마트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거든. 근데 혼자는 좀 무서워서 소피아가 같이 가주면 정말 고맙겠어. 그 마트 엄청 넓어 보여서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 미나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 후문 근처에 새로 생긴 슈퍼마켓으로 향했어요. 저희는 기숙사에서 대학교까지 자전거로 통학했고 그날은 마트에 갔다가 대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귀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마트까지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자전거 주차장은 주차장 옆에 있었고
둘 다 지하에 있었어요. 아마 마트 부지 면적과 같은 넓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이라고 쓰인 지하 공간은 넓어서 놀랐어요. 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은 구령에 맞춰 정렬이라도 한 듯이 깨끗하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차 안, 그것도 밖에서 보이는 곳에 가방이 놓여 있어서 저도 모르게 미나에게 말했죠. 저기, 미나, 차 안에 짐 도난당하지 않을까? 밖에서 훤히 보이잖아. 저건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아. 여긴 한국이잖아. 그리고 봐, 저기 경비 아저씨도 계시니까 괜찮을 거야. 맞다, 여긴 한국이었지. 길거리에 자판기가 놓여 있는 게 당연한 한국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탈리아는 길거리 주차가 일반적이에요. 길거리 주차는 합법이지만 차 밖에서 짐이 보이게 두는 사람은 없어요.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국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다들 길거리 주차 많이 해.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희는 각자의 자전거를 지하 1층 주차 공간 끝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에 세웠어요. 그리고 마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어요.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아서 지하 주차장은 편리한 것 같아. 짐이 많을 때는 엘리베이터로 옮기면 되고, 나 한국에서는 운전하니까 한국의 많은 입체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에 관심이 많아. 있잖아, 소피아. 그거 알아? 한국에서는 운전면허 따려면 자동차 학원에 다니는데 3개월이나 걸리는 사람도 있대. 한국은 학과 교육 5시간, 기능 교육 2시간, 주행 교육 6시간, 합쳐서 13시간이면 면허를 딸 수 있는데 역시 속도를 중시하는 한국답네. 그래도 거긴 안전을 좀 더 중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이탈리아도 비슷해. 이탈리아 교습소에는 장내 운전 교습 코스가 없어서 학과 교습용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운전 교습은 일반 도로에서 하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다고 들었어. 그럼 한국이 특별히 너무 꼼꼼한 걸지도 모르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에스컬레이터로 1층에 도착한 저희는 카트 보관소로 향했어요. 이 카트는 무료네. 이탈리아 카트는 유료라서 처음에 동전을 넣고 잠금을 해제해야 쓸 수 있거든. 물론 넣은 동전은 카트를 반납하면 돌아와. 그 시스템이 도입된 후부터 카트를 아무데나 두지 않고 다들 제자리에 갖다 놓게 됐대. 한국 사람들은 무료라도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구나. 아마 그런 국민성인 것 같아. 카트를 밀고 있는 손님 외에 바구니를 손에 들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희는 많이 살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카트는 쓰지 않고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채소와 과일 코너로 향했어요. 채소도 과일도 몇 개씩 봉지에 담겨 있거나 하나씩 가격이 정해진 낱개 판매였어요. 이탈리아 슈퍼마켓에서는 무게를 달아서 팔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담아서 비닐봉지에 넣고 디지털 저울에 상품을 올려서 무게를 재요. 무게를 알면 요금이 표시된 스티커가 나오는데 그걸 직접 비닐봉지에 붙여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근을 사기로 결정한 후 그것을 자기 바구니나 카트에 넣기까지의 시간은 이탈리아가 더 오래 걸려요. 저기, 소피아, 저 안내문 좀 봐. 상품 정보가 적혀 있네. 봐봐. 과일의 당도라든가, 산지라든가, 보관 방법, 그리고 채소 조리법까지 쓰여 있어. 이쪽 안내문에는 채소 생산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이 있네. 이 사람 밭에서 수확된 채소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버릴 수 없을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처음 보는 채소도 있어서 점원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게 저는 기뻤어요. 그때 매장 방송으로 타임세일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초밥, 반찬, 도시락이 30%에서 50%까지 할인된다는 소리를 듣고 눈앞에 몇몇 손님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어요. 미나와 저도 이 타임세일로 오늘 저녁 식사는 정해졌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활짝 웃었어요. 그 사람들의 등을 따라 조리된 한식이 진열된 코너로 향했죠. 반찬 코너에 도착하니 도니가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쉽게 고를 수가 없었어요. 튀김, 조림, 콩요리, 김치. 그것들이 균형 있게 배치된 도시락, 그리고 샐러드나 면류. 맛있어 보이는 것들 뿐이고 1인용 사이즈부터 가족용 사이즈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었어요. 소피아, 이 코너에는 30% 할인, 반값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상품과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은 상품이 같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러네. 유통기한이 며칠 몇 시라고 쓰여 있으니까. 상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기한이 가까운 것부터 싸게 파는 거구나. 아, 저기 좀 봐. 저 아주머니 할인 스티커 붙여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건 확실하게 말하는구나. 저희는 각자의 바구니에 오늘 저녁으로 먹고 싶은 것들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흥미가 가는 대로 여러 코너를 돌아다녔죠. 많은 것을 발견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먼저 저는 상품 진열 방법이 이탈리아 슈퍼마켓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생선 코너 안에 전골용 양념과 몇 가지 채소를 소분해서 팩에 담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이러면 오늘 해물 전골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부 여기서 바구니나 카트에 담을 수 있죠. 보통이라면 다른 코너까지 가서 양념을 찾거나 채소 코너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 진열 방법이라면 쇼핑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있잖아, 소피아, 그거 알아? 최근에는 예외도 늘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얼마 전까지 월요일에는 생선을 살 수 없었어. 몰랐어. 왜? 동네 생선 가게에서도 신선 생선 코너가 있는 슈퍼마켓에서도 월요일에는 생선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탈리아 전역의 생선 가게가 쉬었거든. 냉동 생선이나 가공된 것은 요일에 상관없이 살 수 있지만,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금요일에 생선을 먹는 습관이 있어. 그것도 전혀 몰랐어. 가톨릭에서는 금요일이 금식일이라서 생선이나 달걀 등 그날 먹어도 되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 그래서 고기 요리는 쉬고 생선 요리를 하는 거야. 한국인 친구나 지인 중에도 기독교 신자는 있지만 고기 요리를 먹지 않는 날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 아, 초밥 코너가 있네. 역시 한국 슈퍼는 훌륭해. 초밥 전문점에 가지 않아도 팩에 든 초밥을 살 수 있다니. 그 근처에는 간장이나 와사비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사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해서 진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치즈나 햄, 살라미만 취급하는 코너는 그 슈퍼에는 없었어요. 치즈는 다른 유제품과 함께 놓여 있었고 이탈리아에 비하면 종류가 적은 편이었어요. 햄이나 살라미는 얇게 썬 것이 작게 포장된 것이 많았고요. 이탈리아 슈퍼마켓에서는 천장에서 햄이나 살라미가 호쾌하게 매달려 있고 이것도 무게를 달아서 팔거든요. 역시 한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치즈나 햄, 살라미를 먹는 양이 다른가 봐요. 그러고 보니 파스타도 한국 슈퍼에서는 종류가 적었어요. 그 대신 쌀 종류가 많아서 놀랐어요. 제게는 전부 똑같이 보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쌀이 5kg이나 2kg씩 봉지에 담겨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지어서 1인분씩 포장한 상품도 있었고요. 과자 코너를 보고 있으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저희 둘은 오늘은 과자는 보기만 하는 거야. 라고 몇 번이나 서로 다짐했어요. 모든 상품이 유통기한 순서대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진열되어 있어서 가능한 한 유통기한이 가까운 것부터 팔려나가도록 고안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이용했던 이탈리아 슈퍼마켓에서는 더 되는 대로 진열되어 있었고 때로는 유통기한이 몇 달이나 지난 상품이 섞여 있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탈리아 슈퍼에서는 구입 전 상품을 먹는 사람이 있어서 상품 포장지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내용물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실히 확인한 후에
바구니나 카트에 담아야 해요. 이것도 국민성의 차이겠죠. 모든 코너를 다 보고 만족한 저희는 계산대로 향했어요. 저는 계산을 담당하는 점원들이 선체로 신속하게 작업하는 것에 놀랐어요. 이탈리아 슈퍼에서는 점원이 앉아 있고 다른 점원과의 대화에 빠져 작업이 소홀해지면 계산대에 긴 줄이 생기는 일도 있거든요. 계산대에서 제 차례가 와서 바구니를 놓자 점원은 빈 바구니를 준비해서 하나씩 상품을 스캔하고 빈 바구니로 옮겨 담았어요. 정중하고 빠른 데다 무거운 것을 아래에, 가볍거나 상하기 쉬운 것을 위에 놓아주어서 감탄했어요. 이탈리아 슈퍼에서는 손님이 직접 상품을 벨트 컨베이어에 올려놓고 그것을 점원이 스캔하는데 상품을 다루는 게 거칠어요. 장바구니를 가져가지 않으면 유료 봉투를 사야 하는데 이 봉투의 소재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서 잘 찢어져요. 그래서 저는 무거운 것을 살 때는 튼튼한 가방을 직접 가져가요. 계산이 끝나고 미나와 저는 출구로 향했는데 그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놀랐어요. 이탈리아 슈퍼는 입구와 출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경우에도 입구로 나가는 것은 NG예요. 원하는 것이 없었다고 말하거나 양손을 위로 들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어필하면서 반드시 출구로 향해야 해요. 소피야, 같이 와줘서 고마워. 정말 즐거운 쇼핑이었어. 아, 맞다. 앞으로를 위해서 영업시간을 봐둬야지. 우와, 대단하다. 이 마트 24시간 영업에 연중무휴래. 한국의 편의점이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것은 익숙했지만 대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슈퍼마켓도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희는 매우 기뻤어요. 제가 이탈리아 본가에 있을 때 이용했던 작은 슈퍼는 아침 8시에 열어서 13시부터 중간 휴식, 저녁 17시에 다시 열어서 20시에 닫았고 주말에는 쉬었어요. 시간도 요일도 신경 쓰지 않고 쇼핑할 수 있는 슈퍼가 대학교 근처에 있다니 정말 멋져요. 정말 다행이다. 그치? 내가 한국에서 쇼핑하던 마트는 8시부터 24시까지였어. 자전거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 저희는 다른 유학생들에게 오늘 슈퍼에서 본 것들을 흥분하며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한 유학생이 그 마트 주부 파트타임 직원들이 퇴근하는 저녁부터 몇 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대라고 알려줬어요. 미나와 저는 다음 날 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몇 번이고 상의한 끝에 둘이 함께 지원해 보기로 했죠. 저희의 한국어 실력으로 괜찮을지 걱정했지만 면접을 본 결과 둘 다 채용되었어요.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상품 진열 방법이나 유통기한 확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했고 접객이나 계산 업무도 조금씩 익혔어요. 모두가 신속하게 일하고 서로 웃으며 인사해서 정말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질문하면 선배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미나도 저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한국식 일처리 방식을 여러 가지 배우면서 감탄하는 일이 많아서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은 아침부터 설레곤 했지만 유학 기간이 끝나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귀국했어요. 이탈리아의 대학으로 돌아온 것은 좋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물가가 상승해 있었어요. 무언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슈퍼마켓 야간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어요. 한국에 유학 가기 전에는 한 명의 쇼핑객으로서 익숙했던 장소였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일하기 시작한 저에게 이탈리아 슈퍼의 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는데도 봉지가 찢어져 내용물이 나와 있거나 호두 속을 먹고 껍데기만 매장에 놓여 있기도 했어요. 계산대는 긴 줄이 늘어서 있는데도 점원이 일을 하지 않고 손님과 잡담을 하고 있는 모습은 한국 슈퍼에서는 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너무나 어지럽게 진열된 상품을 제가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
선배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이 근처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상품 가격이 오르는 탓인지 손님 수도 매출도 부진해서 직원들 월급에도 영향이 갈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매장 안을 돌아다녀 보니 확실히 손님 수가 적었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선배들은 아직도 서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점장님은 지금 매출이 안 올라서 점장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계셔라는 말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점장실로 향해 점장님께 제안했어요. 점장님, 팔리지 않아서 곤란한 상품에 POP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 POP에는 상품 정보를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고, 추천 레시피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는 쪽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의 편의도 생각해서 같은 상품을 여러 곳에 진열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슈퍼보다 보기 좋고 상품을 찾기 쉽도록 모든 매장을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학생이 그런 제안을 하다니 자네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지극히 평범한 학생,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군. 손님은 왕인 나라.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다고. 자네를 채용한 게 다행이군. 굴러온 호박이네. 그럼 그 제안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조금씩 시도해보지. 게다가 자네는 근무 태도가 매우 좋으니 앞으로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좋겠네. 만약 졸업 후 취업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슈퍼에서 계속 일하는 선택지도 있다고 생각하네. 점장님은 즉시 인터넷에서 한국 슈퍼의 매장 사진을 찾아 그것을 참고해서 현 상황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협력하고 있고요. 점장님과 저의 노력을 보고 다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도 개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니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고 온 것을 모국에서 활용해 나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한국식 방법을 도입해 본 결과 가게에는 점차 손님이 늘고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타임 세일을 시작한 저녁에는 많은 손님으로 북적일 정도예요. 이에 점장님도 흐뭇해하며 매일 매출을 상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금 이탈리아는 불경기라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어쩌면 대학 졸업 후에도 이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슈퍼에 간 것이 언제인가요? 항상 당연하게 이용하는 한국의 슈퍼. 사실은 손님의 편의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가득 담겨 있었네요.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또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마오로바 재팬도 기대해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